악몽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노승의 비밀.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구독 부탁드립니다. 때는 1670년. 전라도 보성군에 조그만 절이 하나 있었는데 이 절에는 노승과 노비 이렇게 둘이 살고 있었다. 그런데 절이 외진 곳에 있고 규모가 작긴 했어도 이 절엔 유독 신도가 없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노승의 성격이 괴팍해서 마을 사람들하고 트러블이 잦았다. 부처님한테 공양 좀 하라니까. 올해는 작황이 안 좋아서 우리 식구도 굶어 죽게 생겼어요. 평소에 공양 안 해서 벌 받는 거야. 당장 공양해. 무슨 스님이 이래? 이렇게 노승이 막무가내로 공양을 강요하는 바람에 사람들은 노승을 멀리했고 싸움도 잦았다. 그러다 보니 절을 드나드는 사람은 점점 줄었고 절살림은 늘 궁핍했다. 그런 와중에 겨울이 왔다. 식량이 다 떨어진 노승과 노비는 고민에 빠졌다. 큰일이군. 이러다가 얼어 죽기 전에 굶어 죽겠어.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노승은 고민 끝에 묘안이 하나 떠올랐다. 그래, 겨울이니까 옷장사를 하는 거야. 옷장사요? 며칠 후 노승과 노비는 절마당에서 헌옷을 모아다가 싼 값에 팔기 시작했는데 금방 입소문이 나서 어느새 절은 손님들로 가득 찼다. 신도들이 기부한 옷이라는데 이 정도면 새 거나 다름없네. 가격은 반의 반값도 안 하고 이게 웬 냉재야? 그러게 이 겨울을 어떻게 나나 걱정했는데 잘 됐어. 전옷은 못된 줄 알았는데 좋은 일도 하는구만. 그러게 다시 봐야겠어. 그렇게 노승에 대한 평판도 좋아지고 옷은 가져다 놓기 무섭게 날개도 친 듯 팔려나갔다. 스님의 예상이 맞았습니다. 옷이 없어서 못 팔 지경이에요. 돈 벌기가 참 쉽구만. 옷은 계속 가져올 수 있지. 네, 이곳저곳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옷을 사간 김가가 자다가 가위에 눌리기 시작했다. 김가는 공포감에 식은땀까지 흘리며 새벽에 잠이 깼다. 더 이상 잠은 안 오고 계속되는 악몽에 이상해하는데 방이 몹시 차가웠다. 아궁이를 살폈더니 불은 꺼져 있고 장작은 남은 게 없었다. 김가는 하는 수 없이 땔감을 구하기 위해 새벽에 산으로 갔다. 그런데 산에 가면서 절 옆을 지나는데 노승이 옷을 쌓아놓고 기도를 하고 있었다. 낯선 광경이었지만 김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산에서 땔감을 해가지고 내려왔다. 마을에 다다르자 피곤한 얼굴을 박다가 힘없이 앉아 있었다. 자네 어디 아픈가? 요새 잠을 툭 못 잤더니 너무 피곤해. 밤마다 악몽을 꾸는 바람에 잠을 푹 못 자. 그래? 나도 그런데? 절에서 산 옷을 입고 잔 다음부터인 것 같아. 두 사람은 이상해서 주변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수소문했다. 그랬더니 옷을 산 이후 가위 눌림을 당한 사람들이 제법 많았다. 김가는 노승과 노비가 옷을 쌓아놓고 기도하는 장면이 생각났다. 그래, 그거였어. 어쩐지 좋은 일을 한다 했어. 평소에 마을 사람들한테 감정이 안 좋았던 걸 복수하는 거야. 복수? 그래, 옷에 저주를 내려서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라고. 김가와 박가는 사람들을 데리고 절로 몰려가서 노승을 붙잡고 따졌다. 옷을 쌓아놓고 기도하는 걸 봤어. 옷에 저주를 내린 것 아니요? 옷을 사는 사람들이 건강하게 지내라고 축원을 드린 것인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냐? 그럼 사람들이 옷을 사입고 나서 왜 악몽에 시달리는 거요? 그거야 배고픈 데다 추운 데서 자니까 꿈자리가 뒤숭숭한 거 아니냐? 기껏 옷 구해다 싸게 줬더니 고맙다고는 못할 망정. 모함이나 하다니 다신 옷 안 판다. 하고 노승이 옷을 팔지 않겠다는 엄포를 놓자 사람들은 미안하다며 노승을 달랬고 김가와 박가만 난처한 상황이 됐다. 노승과 노비의 표정이 묘했다. 아무튼 값싼 옷에 대한 소문이 퍼져서 이웃마을 사람들까지 사러 왔다. 그 중에는 이가가 있었다. 이가는 아내에게 줄 옷을 고르고 있었다.
제일 두툼한 옷을 주시오. 내 아내가 입을 것이오. 노비는 제일 두툼한 옷을 골라서 줬다. 이가는 옷에 흡족해하며 흔쾌히 돈을 지불하고 옷을 집으로 가지고 왔다. 새 옷은 아니지만 제법 두툼해서 겨울에 따뜻하게 입기는 좋을 거요. 최근에 큰일 치르느라 고생했으니 몸 상하기 전에 따뜻하게 입고 지내시오. 아내는 옷을 입어 보았다. 제법 두툼하고 따뜻했다. 그런데 그날 밤 아내가 자는데 각종 악귀들이 나와서 아내의 목을 졸랐다. 아내는 식은땀을 흘리며 괴로워하다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던 어느 날 아내는 땀에 젖은 옷을 빨기 위해 옷을 뒤적이다가 깜짝 놀랐다. 다음 날 옷을 팔고 있는 노비에게 이가가 찾아왔다. 다른 지역으로 가서 옷을 팔아볼까 하는데 한 50벌 정도 살 수 있어? 한 번에 50벌이라 며칠 시간을 주시오. 옷을 가져와야 하오. 급하니 서둘러 주시오. 노비는 바로 길을 나설 채비를 했다. 옷을 구할 수 있겠느냐? 좀 먼 곳까지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 내 몫은 따로 챙기고 있으니 조금만 더 고생해라. 스님, 감사합니다. 하고 노비는 바삐 길을 나섰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선지 이가가 노비의 뒤를 몰래 밟았다. 아무것도 모르는 노비는 한참을 가다가 큰 길을 벗어나서 산길로 들어갔다. 이가는 이상하게 생각하며 계속 미행했다. 산을 얼마나 올랐을까? 이가가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노비가 시야에서 사라졌다. 노비를 찾기 위해 두리번거리던 이가는 깜짝 놀랐다. 자신이 시체밭에 들어와 있는 게 아닌가. 옛날에 가난한 사람들은 장례를 치를 때 관을 사용하지 않고 산속에다 대충 흙이나 가마니로 시체를 덮어두는 고장을 했는데 그 한복판에 들어온 것이다. 그때 어디선가 들리는 인기척을 따라 이가가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그런데 노비가 시체들의 옷을 벗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가는 황급히 산을 내려와 노비를 관아에 신고했다. 이틀 전 옷을 살펴보던 아내는 터진 옷 안감에서 철쭉꽃이 수놓아져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 옷은 얼마 전 죽은 엄마의 수의로. 돈이 없어 수의를 따로 못 사고 평소에 입던 엄마의 옷에 옷감을 덧대서 두툼한 겨울용 수의로 만들어 쓴 것이었다. 그런데 그 옷이 딸에게 돌아온 것이었다. 엄마의 수의가 벗겨졌다는 것은 시체가 훼손됐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아내와 이가는 분개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이가는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 노비를 유도한 것이었다. 조선시대 겨울이면 산에는 얼어 죽거나 굶어 죽거나 고장을 한 시체들이 많았는데 그것을 잘 아는 노승과 노비가 그런 시체들의 옷을 벗겨 팔았던 것이고 찜찜한 마음에 옷을 모아놓고 제사를 지냈던 것이다. 아무튼 관아에 잡혀온 노승과 노비는 사람들이 너무 추워해서 선의의 마음으로 그랬다고 병명하였다. 사안이 기대한 경우라 즉각 조정에 보고됐다. 현종 12년 2월 29일 1671년 신하들은 추위에 다급하여 그랬다 하더라도 그 정상을 따져보면 강도보다 더 심하니 그 죄는 죽어 마땅하고 법에 있어서 용서할 수 없다고 하였고 현종은 그대로 시행하라고 명했다. 자세히는 안 나왔지만 남의 무덤이나 시신을 훼손하면 사형에 처했던 당시 상황을 보면 아마 이들은 급형을 받았을 것 같다.